여러분, 가슴속에 뜨거운 무항의 신념 하나쯤 품고 사시나요? 누군가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눈물겨운 업적을 보고 그거다 새똥구리가 굴리는 똥경당 같은 짓이다 라고 면전에서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그 모욕을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일국의 임금에게, 그것도 수많은 신하가 지켜보는 어전에서 감히 이런 독설을 내뱉은 배짱 두둑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그 귀한 형류를 버리고 쇠똥굴이나 굴리는 똥경단을 취하려 하십니까? 이 서슬퍼런 꾸짖음에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은 유례없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네가 운서를 아느냐? 네가 의문학의 이치를 조금이라도 아느냐? 도대체 무엇이 그 인자한 세종을 이토록 폭발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 기막힌 싸움의 현장이자 고집쟁이 신하의 이름이 그대로 박힌 동네, 만리동의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역 뒷역으로 나오면 가파른 고갯길이 우리를 반깁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그 길을 오르다 보면 사람들은 이곳을 흔히 만리제라고 부릅니다. 어르신들께는 이 길이 참으로 고단하면서도 정겨운 추억의 길일 겁니다. 예전에는 골목마다 봉제 공장 미싱 소리가 가득했고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수가 달리기 연습을 하던 땀방울이 서린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만리동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길이 만리나 될 만큼 멀고 험해서 만리동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곳은 한글 창제를 목숨 걸고 반대했던 조선 최고의 고집쟁이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가 살던 동네입니다.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지요. 한글을 쓰지 말자고, 한글은 상스러운 글자라고 결사 반대했던 사람의 이름이 오늘날 가장 아름다운 우리 글자 한글로 선명하게 적혀 동네의 간판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을 세종대왕님은 아마 껄껄 웃고 계시지 않을까요?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1444년의 어느 추운 겨울날로 가봅시다. 세종대왕은 드디어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발명품을 완성하고 반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세종에게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짓무르고 소갈증에 시달리면서도 백성들이 글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빚어낸 눈물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최만리를 필두로 한 신하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이 올린 상소문은 그야말로 세종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비수였습니다. 전하, 우리나라는 대대로 중국의 문물을 섬기며 중국의 제도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오랑캐나 쓰는 것 같은 정체불명의 글자를 만드시다니요. 중국이 알면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는 이른바 소합향을 버리고 쇳덩구리에 환약을 취하는 것이니 어찌 문명에 큰 해가 아니겠습니까? 최말를 신기한 재주일 뿐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억울한 죄인을 구제하기 위해 쉬운 글자가 필요하다는 세종의 애민 정신에 대해서도 그건 글자 문제가 아니라 다스리는 관리의 자질 문제라며 차갑게 맞받아쳤습니다. 세종의 진심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세종대왕은 참지 않았습니다. 평생 온화하던 임금님이 어전히 떠나가라 호통을 치십니다. 네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과 칠음음을 알며 자모가 몇인지나 아느냐?
내가 저 운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누가 이를 바로잡겠느냐? 이 사자호는 단순한 권위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일가를 이룬 당대 최고의 의문학자로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해본 너희들이 어찌 감히 내 학문의 깊이를 논하느냐는 서슬퍼런 자신감이었습니다. 세종은 최만리를 즉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분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세종은 그를 풀어줍니다. 다른 신하들이 부당하다고 들고 일어났지만 세종은 성분다운 한마디를 남깁니다. 비록 최만리가 내 뜻에 반대하였으나 그가 올린 상소의 내용이 논리 정연하여 그 학문을 가상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세종대왕의 거대한 품격입니다. 나를 비하하고 공격하는 신하일지라도 그가 가진 실력과 신념이 정당하다면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 그 넉넉한 마음이 있었기에 만리동이라는 지명에 그 반대파의 이름이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만리가 그토록 반대했던 한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의 핵심 사상을 철학적으로 함축한 우주의 설계도입니다. 한글의 기본이 되는 새 모양을 보십시오.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점, 땅을 상징하는 평평한 가로선, 그리고 그 사이에 선 사람을 상징하는 세로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천지인, 즉 삼재라고 불렀습니다. 이 천지인의 원리를 이해하면 비로소 보입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소리를 적는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을 우주적 원리로 선포한 것입니다. 한글은 조선 민족이 간직한 가장 핵심적인 철학인 삼재 사상을 글자 하나하나에 녹여낸 위대한 유산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종의 시대는 서구의 르네상스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유럽 문명의 꽃을 피우던 1437년경, 우리 조선에서도 세종대왕이라는 거인이 나타나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역사에는 기막힌 주기가 있습니다. 세종의 시대에서 약 300년이 흐른 뒤 정조대왕이라는 또 다른 성군이 나타나 조선의 두 번째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정조의 시대로부터 다시 3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주기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1400년대의 세종, 1700년대의 정조, 그리고 2000년대의 오늘. 우리 역사는 300년마다 거대한 폭발력을 가지고 다시 태어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 문화에 열광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600년 전 세종이 뿌린 씨앗이 이제야 비로소 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만리동 고개를 떠올려 봅니다. 최만리는 비록 한글을 반대했지만 그의 깐깐한 고집은 역설적이게도 세종이라는 거인을 더욱 날카롭게 단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만리동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세종의 위대한 포용력과 지식인의 기계를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숨가쁘게 오르내리던 그 만리동 고갯길은 이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꿈꿨던 백성이 편안한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찬란한 300년 주기의 르네상스 앞에서 우리는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호기를 놓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욱 찬란한 역사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만리동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숙제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만리동 이야기, 가슴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셨나요? 만리동 고개를 넘으실 때마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600년을 이어온 위대한 르네상스의 일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조선의 그 어느 날보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